안녕하세요. 찬사제입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는 공통적으로 세포핵, 세포막, 세포질,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단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 없는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자연의 진리처럼 자연과 땅과 접촉하면서 건강한 삶,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지금 맨발 걷기로 땅과 접촉하면서 건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 채소도 땅에서 안 살고 요즘은 땅과 떨어져서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분 위에서 키우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화분 위에서 자라는 식물과 채소는 땅과 접지가 되는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선산 이편한 아파트 앞에 있는 텃밭입니다. 이 앞에 텃밭에 보시면은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평 정도 되는 텃밭인데 앞줄에는 고추를 심어 놓고요, 요 뒷줄에는 고구마, 맨 뒤에는 땅콩을 심었습니다. 물론 땅에서 자란 식물은 접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고추, 고구마, 땅콩 순으로 접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접지봉을 30cm 정도 땅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아서 매립을 했어요.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선 길이가 한 7m, 8m 정도 됩니다. 우선 한번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항 측정기에 플러스 핀을 접지봉에 선에 연결했습니다. 선이 길기 때문에 이 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항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0.45옴 나옵니다. 0.45옴은 이 선하고 길이가 좀 약간 길면서 저항값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0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리 동선은 7m가 줘도 저항값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0.45옴 나옵니다. 이렇게 띄면은 오버플로우 나왔죠. 다시 보시면은 0.45옴 나옵니다. 모든 평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계측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고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 한번 보십시오. 요 세워 놓겠습니다. 잘 보이게요. 지금 값은 오버플로우 나왔습니다. 볼게요. 이 고추 대에 한번 요 핀을, 플러스 핀을 한번 약간 살짝 찔러 보겠습니다. 찔렀습니다. 값 한번 보겠습니다. 230에서 뭐 한 240 정도 되네요. 243kΩ 나옵니다. 이 저항값에 숫자로 된 단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32kΩ이면은 10의 5승입니다. 10의 6승이냐 5승이냐 그게 많이 차이 나고요. 숫자는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0kΩ 정도로 10의 5승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럼 옆에 고추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추도 다시 살짝 찔러 보겠습니다. 옆에는 10의 5승 나왔잖아요. 여기는 1.5 메가옴입니다. 1.7 메가옴이면은 10의 6승입니다. 옆에 고추나무는 10의 5승, 이쪽 고추나무는 10의 6승입니다. 옆에 고추나무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고추나무는 23 메가옴 나오네요. 10의 7승 나오네요. 고추나무마다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10의 5승, 다음 고추는 10의 6승, 10의 7승. 고추나무는 10의 5승에서 7승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도 줄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에 찔러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찔렀습니다. 0.8 메가옴 나옵니다. 10에 5승 나옵니다. 옆에 고구마 줄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고구마 줄기도 찔렀습니다. 여기도 124kg 나오네요. 10에 5승 나왔습니다. 10에 5승. 거의 10에 5승에서 10에 7승 사이로 가네요. 사람도 10에 5승에서 10에 7승 정도 가거든요. 식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접지봉이 선이 짧아서 접지봉 위치를 다시 바꿔 놓았습니다. 요 땅콩 근처로 바꿨어요. 한번 땅콩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땅콩도 줄기 쪽에 제가 살짝 찔러 보겠습니다. 땅콩 줄기는 좀 가늘어서요. 네, 나옵니다. 땅콩 줄기는 좀 저항값이 더 얕게 나오네요. 119, 120kΩ 마찬가지로 10에 5승이 나옵니다. 다시 옆에 땅콩나무 해볼게요. 비슷합니다. 140, 150kΩ.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겠잖아요. 10에 5승입니다. 164kΩ으로 10에 5승. 이렇게 고추나무하고 고구마, 땅콩은 10에 5승에서 10에 7승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장소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참깨하고 참깨가 아니네요. 들깨하고 옆에 도라지, 그리고 옆에 마늘이 있습니다. 들깨부터 한번 볼게요. 접지봉은 제가 동영상 시간 때문에 미리 영상에서 빼겠습니다. 다 매립했습니다. 들깨입니다. 들깨는 70kΩ 나옵니다. 요 들깨는 좀 덜 나오네요. 덜 나옵니다. 10에 4승 나왔습니다. 옆에 들깨도 보겠습니다. 옆에 들깨도 10에 4승입니다. 58kΩ 나오네요. 이 들깨 줄기에는 수분이 좀 많아서 10에 4승 나온 것 같습니다. 들깨는 식물마다 수분량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약도라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도라지 줄기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약도라지도 비슷하네요. 82kΩ 10에 4승 나왔습니다. 옆에 도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2개 정도는 해봐야죠. 2개에서 3개 정도는. 64kΩ 마찬가지로 10에 4승 나왔습니다. 이 식물에 줄기에 수분량이 많으면은 4승까지 나오네요. 옆에는 마늘입니다. 이제 마늘 수확할 때가 됐죠. 지금 여기는 이파리가 좀 누렇잖아요. 아직 수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줄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네요. 39kΩ 10에 4승 나옵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옆에도 비슷합니다. 45에서 50kΩ 나옵니다. 10에 4승 나옵니다. 빼면은 오버플로우 나오잖아요. 개치기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 밭 텃밭에는 양배추네요. 양배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양배추가 가을 정도에 나온 줄 알았더니만 지금 나오네요. 저도 양배추는 처음 봅니다. 직접 밭에서는 처음 봐요. 지금 빵이 빵빵합니다. 한번 양배추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줄기가 두껍거든요. 줄기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39kΩ 나옵니다. 10에 4승. 여기도 4승이 나오네요.
옆에 양배추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줄기에 이렇게 찔렀습니다. 줄기에 찌르고 이렇게 찔렀습니다. 50kg 마찬가지로 10에 4성 나옵니다. 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이곳 텃밭에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몸에 주사 좀 놔주겠습니다. 72kg 10에 4성 나옵니다. 옆에 옥수수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90kg 조금 올라가네요. 여기는요 100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이 옥수수는 10에 5승입니다. 이렇게 빼면은 오버플로우 측정이 안 되죠. 개측기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옆에는 호박을 심어 놨네요. 호박 넝쿨이 보입니다. 호박 넝쿨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호박 넝쿨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넝쿨에 한번 주사 좀 놔주겠습니다. 호박 넝쿨은 328kg 10에 5승 나왔고요. 옆에 줄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줄기도 놓고 145 10에 147kg 10에 5승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땅에서 직접 땅과 접촉돼서 살고 있는 식물 채소에 대해서 한번 측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땅과 분리돼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 한번 대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개인주택 앞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옆에 텃밭인데 이렇게 보니까 스티로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스티로폴로 채소 같은 거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스티로폴 위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어떤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은 다 미리 연결해 놓았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늘이네요. 마늘을 심어 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찔러 보겠습니다. 예, 찔렀고요. 71kg 10에 4승 나왔습니다. 10에 4승. 옆에도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80kg 10에 4승 나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고추를 심어 놨네요. 스티로폴에 고추를 심어 놨습니다. 고추도 한번 보겠습니다. 105kg 10에 5승 나왔습니다. 10에 5승 나왔고요. 요게 제가 장소를 잘 정했네요. 다 있네요. 도라지도 심어 놨습니다. 도라지도 심어 놨어요. 도라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고루 다 심어 놔 가지고 평가하기가 편합니다. 도라지도 한번 했습니다. 도라지도 157kg 10에 5승 나왔습니다. 이 도라지는 플라스틱 통으로 해 놓은 거예요.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접지를 시켰고, 나머지 고추하고 마늘은 스티로폴 위에 심어 놨습니다. 이곳 스티로폴 위에 접지가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보면은 제가 접지를 평가하면서 경험이 많잖아요. 이 스티로폴이 한 1, 2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1, 2년은 됐으니까 계속 비하고 눈하고 다 맞잖아요. 맞고 이 스티로폴 자체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은 수분을 먹고 있는 거죠. 수분이 먹고 있어서 그 수분이 전기를 통하는 전해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땅과 접촉을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밑에도 땅 바닥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에 뚫린데 흙하고 이 스티로폴 위에 흙하고 또 접촉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플라스틱은 수분을 흡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밑에는 밑에 바닥 있잖아요. 바닥에 홈에 땅과 접촉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구멍 있잖아요. 배수구. 뭐 열어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구멍 사이로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뿌리가 나와서 밑에 땅하고 이렇게 뿌리가 있네요. 아, 잘 안 보이는데 보여드릴까요? 아, 이유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화분 밑에 구멍 뚫린 배수구에 뿌리가 땅에 연결되면서 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화분도 땅 위에 올렸을 때는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멘트 같은데 위에 올려놓은 화분은 안 될 수도 있겠죠. 한번 더 추가적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호프집 앞입니다. 호프집 앞인데 앞에 보면 나무 테라스 있잖아요. 나무 테라스 위에 화분을 올려져 있어요. 앞에는 꽃 화분이 있고요. 뒤에 채소 화분이 있습니다. 채소 뒤에 방울토마토, 오이 하고 옆에는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접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안 돼야 정상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무 테라스는 전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 제가 지금 옆에 땅하고 선을 연결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나무 테라스를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접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 테라스가요. 그러면 당연하게 방울토마토도 접지가 안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버플로우입니다. 이거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줄기에 찔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잖아요. 접지가 안 되잖아요. 흙에도 한번 찔러 볼까요? 흙에도 접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접지가 안 됩니다. 옆에는 오이입니다. 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도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접지가 안 됩니다. 오버플로우 나옵니다. 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옆에는 화분인지 채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줄기에 됐습니다. 이렇게 안 통해요. 전기가요. 나무 테라스가 이렇게 땅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밑에 화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있겠죠. 화분을 열어보면 뿌리가 있지만은 흙을 내려도 밑에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접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선을 쭉 따라가 볼게요. 선을 따라가면은 접지봉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선하고 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잖아요. 접지봉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0.35 나오잖아요. 접지봉에는 연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땅콩 텃밭인데요. 옆에 보니까 비닐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 위에 고추를 심어 놨습니다.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론상에는 이 비닐이 전기가 안 통하면은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비닐이 한번 볼게요. 값이 나오네요. 350kΩ 10의 5승 나옵니다. 옆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64kΩ 10의 4승 나오네요. 이론상에는 접지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닐 자체가 계속 이제 햇볕하고 물하고 이제 노후되면서 접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질을 잃어서요. 예, 이런 식으로도 비닐 위에 올려놓으면은 접지가 됩니다. 비닐이 만약에 새 거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래된 비닐이라 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닐도 한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비닐 위에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젖어 있네요. 물을 줘서 많이 젖어 있습니다. 뿌리도 나오긴 나왔어요. 젖어 있고, 이 젖어서 비닐하고 구멍 난 사이에 전기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앞에 집에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아침에요.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저항이 나오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상에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이곳은 돈가스 집인데 오늘은 영업을 안 하네요. 가게 앞에 보니까 이 앞에 틈에, 도로 틈에 땅에 이렇게 도라지 심어 놓고요. 옆에는 화분 또 심어 놨습니다. 화분 위에 채소 같은데요 심어 놓고, 위에는 비료 봉투 있잖아요. 비료 봉투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고추하고 파, 실파, 대파죠. 대파 심어 놨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은 이렇게 땅에 매립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류는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측정해 볼게요. 170kg 나옵니다. 10에 5승 나옵니다. 고추입니다. 고추에 이렇게 대고, 나오네요. 접지가요. 거의 300kg 정도 나옵니다. 10에 5승 정도 나오고요. 옆에는 대파입니다. 대파도 한번 볼게요. 대파도 164kg, 10에 5승 정도 나옵니다. 한번 고추도 열렸네요. 벌써요. 한번 고추나무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10에 6성 나오네요. 메가옴 1.6 메가옴 나옵니다. 10에 6성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밑에가 세면이잖아요. 세면이기 때문에 접지가 안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밖에잖아요. 밖에다 보니까 계속 세면도 물을 흡수할 수도 있고 계속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위에 올려 놓아도 이 세면이든 뭐든 이 밖에 있잖아요. 밖에서 오래 노출되고 그러면은 수분이 흡수되면서 접지 기능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접지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이곳은 선산 단위농협 앞입니다. 단위농협이고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사이에 개인주택이 있는데요. 사이에 이렇게 화분에 고추를 심어 놨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선을 다 세멘트로 돼 있어 가지고요, 한 15m 선을 연결했습니다. 15m 선을 이쪽에 보도블럭에 접지를 연결했습니다. 거리가 한 15m 돼요. 저항값 측정해 보니까 저항값은 0.15으로 거의 저항값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지금 고추나무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8메가옴 나옵니다. 10에 6승이 나오네요. 접지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옆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급은 약간은 높지만은 그래도 10에 6승이 나옵니다. 6메가옴 나옵니다. 10에 6승. 이렇게 세면 다 위에 있어도 접지가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주택 앞에 봐도 고추나무가 있거든요. 저쪽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 선 길이는 충분합니다. 네, 선. 여기도 고추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호박도 심어 놨네요. 한번 고추나무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0.8메가옴. 여기 좀 더 잘 나오네요. 10에 5승 나옵니다. 10에 5승 나오고요.
이쪽은 호박나무가 아니고 오이나무입니다. 오이가 이렇게 열렸네요. 오이나무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이나무 120kg 나오네요. 10에 5성 나옵니다. 이렇게 세면 위에 다 있어도 접지가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옆에 딸기나무도 심어놨네요. 스티로폴에.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측정해 볼까요? 딸기나무입니다. 3메가옴 10에 6성 나옵니다. 옆에도 또 있네, 한 개. 여기는 뭐 옆에 심어놓은 게 많으니까 측정하기 편합니다. 요 가지나무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지나무도 잘 나오네요. 154kg 10에 5성 나옵니다. 가지나무입니다.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평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 도로 옆이거든요. 도로 옆인데 이 화분 위에 우유 박스 있잖아요. 소주 박스 위에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곳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욕심이 생깁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주 박스에 비료 봉투 위에 심어놓은 오이입니다. 오이 좀 열렸네요. 작은 거 열렸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값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 저항값이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계측기 측정 한도에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은 거의 10에 8, 9승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요. 옆에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나무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지나무는 이 계측기로는 지금 오버플로우 값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계측기 측정값이 8승 이상은 못 읽거든요. 그래서 8승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이 안 됩니다. 옆에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추나무도 측정이 안 되네요. 이렇게 안 되네요. 계측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측기가 이상했는지. 계측기는 0.05 나오잖아요. 이상이 없네요. 한번 다시 측정해 볼까요? 고추나무 오버플로우 이렇게 측정값이 안 되네요. 이렇게 소주 박스 위에 또 화분을 올려놓고 그러면 땅과 접지가 되는 저항값이 너무 높아서 이 계측기로는 측정값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집 앞에는 앞에 주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측정하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저 세멘트 벽 위에 올려놓은 대파는 접지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평가입니다. 맨 앞에 두 번째로 왔던데 텃밭입니다. 이 비닐 위에 고추에 올려놓은 화분도 접지가 됐잖아요. 이 접지 되는 부분을 이 종이 박스 위에 올려놨을 때는 접지가 끊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70kΩ 10의 4승으로 접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 위에 화분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위에 화분을 옮겼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 나오잖아요. 이렇게 접지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버플로우로 접지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박스 위에 절연체 위에 화분을 올려 놓으면은 접지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화분 위에서 땅과 떨어져서 자라는 채소와 식물은 접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가를 마치고 보니 접지가 대부분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멘트하고 아스팔트, 그 다음에 플라스틱 화분, 그 성질은, 물질의 성질은 절연체입니다.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건물 밖에서 자연과 함께 노출된 세멘트하고 아스팔트, 플라스틱은 자외선으로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다 보면은 수분도 흡수가 될 수가 있고 고유의 성분, 재질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연성이지만은 약간의 전기가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있는 화분은 접지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멘트하고 아스팔트가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나무 위에서 화분이 올려져 있든지 아니면은 세멘트 벽에, 높은 벽에 있든지 하면은 접지가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접지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땅에서 자란 채소와 접지가 안 된 화분에서 자란 채소 간의 영양 성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 분석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 성분을 성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땅에서 자란 채소와 화분에서 자란 채소 간에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주유소 찬사아재였습니다.